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주제, 태극기 이대로 비폭력할 것인가, 폭력. 조금은 다양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폭력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폭력은 자주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비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왠지 비폭력하면 악한 무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비겁하게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비폭력은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라는 주장처럼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폭력의 대명사가 되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비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폭력의 선구자 간디는 불의와 부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되 상대방의 육체를 찌르는 폭력적 저항보다 상대방의 양심을 찌르는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을 못하겠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그 대신 악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능이나 비겁이라고 비판했었죠. 정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참으로 존경하고 본받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결코 심약하거나 비겁하라고 한 가르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피와 싸움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제3의 길을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폭력 저항이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상저하 파기는 폭력 전술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폭력 저항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그렇게 실천하면 비폭력 저항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투쟁의 방식은 통치자들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통치 그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폭력적 투쟁 방식은 권위주의일 수밖에 없고 위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 집중화된 권력 구조는 설령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항상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태똥, 북한의 김일성 등이 폭력혁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런 폭력혁명이 정치 권력 장악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혁명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서 후대에 좋은 역사적 교훈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핏빛으로 얼룩진 폭력 시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염병과 돌, 죽창과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과 공권력에 맞선 과격 폭력 시위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 시위가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모두 미화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폭력 시위는 분명히 척결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위대가 죽창과 쇠파이프로 경찰 등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국민, 의식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전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KBS 뉴스에 김희철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면 2011년 8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이 시민저항운동이 통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덴버 대학 정치학 교수인 에리카 체노워스와 미 국무부 출신인 마리아 스테파니 공동 저자인 이 책에는 비폭력적 분쟁의 전략적 논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시민저항운동이 통하는 이유, Why Civil Resistance Work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회저항운동을 통계학적 기법과 그런 사례, 연구를 접목해서 분석했던 이 책에는 저자들은 저항운동을 폭력적인 저항과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으로 구분해서 성공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 결과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
폭력적 저항보다 성공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책에는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정권의 변화를 모색한 200건 이상의 폭력혁명과 100건 이상의 비폭력 저항을 분석한 결과 폭력혁명은 26%가 성공했지만 비폭력 저항 운동에 성공한 건수는 약 5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 확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지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이 현 시대가 흐르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더 높아졌습니다. 1940년대의 경우 폭력을 수반한 사회운동과 비폭력적인 사회운동의 성공 비율이 엇비슷했지만 2000년대에는 비폭력적인 사회운동의 성공률은 무려 70%, 폭력적인 사회운동의 성공 확률은 10%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자들은 지난 50년간 비폭력적 시민운동은 점차 증가했고 성공 가능성 역시 커지는 흐름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운동의 성공 수준별로 분석을 해봐도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운동의 성공 비율은 무려 50%가 넘었지만 폭력을 동반한 운동은 실패 비율이 오히려 50%가 넘었습니다. 저자들은 비폭력 저항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2배 이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로 우선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의 다양성에서 찾았습니다. 비폭력 저항은 대규모 항의 시뿐만이 아니라 불매운동, 시민 불복종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생명력이 길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을 찾거나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데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정권을 유지할 명분을 잃게 돼서 저항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또 성공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이 더 오래가고 본질에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내전으로 악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자들의 강조한 내용을 보면 전 인구의 3.5%가 참여하는 저항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지리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적어도 전 인구의 3.5% 이상이 비폭력적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들을 3.5%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전 국민의 3.5%가 저항을 계속하면 권력자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폭력,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년이 넘는 저항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출판 당시 우드로 윌슨 재단에서 올해의 가장 훌륭한 책으로 선정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미디어상에서 이 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한 이른바 3.5%의 법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인구의 3.5%인 175만 명이 함께 모여서 외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비폭력 태극기혁명을 이뤄내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법과 원칙을 지키셨고 또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비폭력 저항을 계속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냉철한 이성이 요구됩니다. 행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행진 도중 행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 전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태극기 집회가 잘못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참고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 집회를 통해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저자들이 얘기했던 3.5%의 법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태극 집회를 한다면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비폭력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분이 끓어오르십니까? 그렇다면 탄핵무효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박근혜를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는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정의이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느끼고 판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태극기 집회가 대한민국 역사의 바른 최고 멋진 비폭력 국민혁명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이제이님.